모두가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전북교육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꾸준하게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교사가 보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도 그렇고 저희 또래들, 친구들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앞으로 예비 맞벌이 부부로서 이러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새롭게 변화하기로 결심했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전북교육을 실현시키기로 말이에요. 아시죠?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도시와 농촌의 변화된 근무 여건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야 전북교육을 위해 역동적으로 뛸 수 있을 테니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학생들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 학력을 끌어올리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환경과 수업을 만들어갈 거예요. 해외 연수도 보내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인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학교는 학생과 선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꿈꾸는 변화가 쉽진 않을 거예요. 갈등을 봉합하고 헤쳐나가야 할 일들도 많겠죠.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두드리고 두드리며 바꾸고 또 바꿔가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이뤄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다짐은 확고하지만 분명 궁금한 점들도 있겠죠. 실현이 가능해? 검증도 하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마련했어요. 도교육감에게 묻는다. 전북교육 대전환 어디까지 왔나? 이제부터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도교육감에게 묻는다. 전북교육 대전환 어디까지 왔나? 진행을 맡은 저는 박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도 뭐 두 자녀를 키운 엄마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컸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타이틀 제목이 전라북도 학교 이 전북교육 대전환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을 JTB 유일한 아나운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TB 전주방송 아나운서 유일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먼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는 전라북도의 새로운 교육 정책들이 여러분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더 알차게 만들어줄 분들 전문 패널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숙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과학인재양성위원회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다음으로 부안 위도중고등학교 김수환 교장입니다. 네, 학부모 대표로 오셨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학부모의 협의회 초등회장 전향님 함께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주 화정초등학교 최은진 교사입니다. 자, 우리 전북교육관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패널을 모셨는데 참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100명의 도민 패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들 소개에 제일 큰 박수를 보내주시네요. 예. 자, 오늘 함께 이야기도 듣고 또 질문도 직접 건네주실 텐데 오늘 궁금증 많이 가지고 오셨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답을 해주실 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 대전환에 대해서 명쾌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서거석 교육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무슨 저기 이렇게 저 슈퍼스타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제가 학교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네. 아마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시지 않나 싶어요. 이웃집 아저씨도 이렇게 인기가 많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 제가 듣기에는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셔서 편지도 직접 받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작년 제가 7월에 취임했습니다만 아마 9월쯤 됐을 거예요. 익산의 함열여고에 그때 1학년이었던가 박시온 학생 편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저희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학교에 한번 모셔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셨어요. 그럼요. 그 만나고 또 소통하시고 네. 해결도 해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별명이 제가 예. 듣기로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드세요 그 애칭? 매우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나오셨으니까 또 소통의 아이콘이시기도 하고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본인에 관한 모든 것을 봉인 해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풀어 헤치겠습니다. 완전입니다. 네. 약속하신 거예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우리 도민 패널들이 궁금한 점을 메모지에 적어서 모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우리 그럼 자리에 앉아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쫙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교육감님 하나 좀 뜯어봐 주실래요? 자, 어떤 질문인가요? 네. 취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예, 예. 네. 제 취미는 음악 듣기라 그럴까요? 음악 듣기. 네, 음악 듣기. 중에서도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좀 클래식 쪽 클래식 음악을 아닐까 좋아하시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시간이 날 때는 한 번씩 기타를 치면서 기타 네. 잘 치신다는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뭐 잘 치지는 못하지만 이제 노래할 때 네. 그때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직접 기타 어. 치면서 노래도 하시나요? 그럼요. 그럼 조금 이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뽑아볼까요? 요게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학창 시절의 꿈을 물어보셨거든요. 학창 시절에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학창시절의 꿈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초등학교 때 꿈 또 중학교 때 꿈 달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대학 때는 지도 교수님이 네. 가끔 저를 부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원고 정리를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교수님들이 생활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 생활이 멋지겠다. 책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운 좋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른 거 한번 또 볼까요? 제가 요거 한번 예, 볼까요? 예.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혹시 일 중독이신가요? 요즘에는 그 지난 한 1년간 거의 하루에 5시간 이상은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왼쪽 눈이 약간 그 실핏줄이 터져 있으세요. 그러세요? 예. 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피곤하실 텐데 오늘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뭐 너끈합니다. 너끈하시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뽑아볼까요? 이거 좀 개인적인 건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와이프 부인 무엇 보고 결혼을 결정하셨나요? 이거 정말 사적인 질문인데. 예. 저기 실은 제가 중매로 했거든요. 네. 중매를 했는데 그 만나서 한 1년 정도 교제를 했어요. 근데 자상하고 또 이해심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결정을 했죠. 아, 부인의 자상함과 네. 이해심. 네. 부인의 이해심을 바란다는 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아, 이거 재밌는데요, 교육감님. 갖고 싶은 초능력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네. 전북 교육을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초능력 부차도 교육 관련해서 예. 지금 뭐 거의 초능력 발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흉내만 내려고 하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 제가 자, 요게 마지막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녹화 전 이 시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들 많이 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전북 교육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제 한 마음으로 서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예. 오늘 저희 약간 짓궂은 질문에도 아주 너무 꼼꼼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서고서 교육관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한 살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이제 1주년 됐는데요. 이제 그동안 전북 도민으로부터 준엄한 명령을 늘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이 침체된 전북 교육을 살려내라. 그리고 학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라. 아이들에게 기초 기본 학력을 비롯해서 학력을 높여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소통과 협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학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학부모님 또 교직원 아이들 그리고 또 도민들까지 제가 1년간 약 한 200회 정도의 간담회 공감 토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유보 통합이라든가 돌봄 또 글로벌 해외 연수,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 통합 그리고 또 진로 진학 지도 이런 것들은 우리 전라북도청, 의회, 지자체, 대학, 유관기관 이런 데와 함께 협업을 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소통과 협력을 키워드로 뽑아주셨는데 저희도 그럼 교육감님의 광폭 행보를 쫓아서 전라북도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 유일한 아나운서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제작진이 지난 1년간 전라북도 교육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주요 키워드들을 선정했는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되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전북 미래학교 문예체 교육 강화, 모의고사, 그리고 기초학력 책임제 등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요한 키워드를 선정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른 자신감을 키워주는 캠프보다 기초학력 더디마이는 기초학력을
확보를 해줌으로써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교실 안에서 편차가 너무 심한 아이들이 다 있으면은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밑에 있는 아이들을 올려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육아도 실을 만들 수 있는 친구가 누구야? 생각보다 작잖아. 근데 크기는 어때? 근데 크기 커요. 그렇지. 이해됐어요? 네. 우리 학교 일수업 2교사제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 두 분이, 정교사 두 분이 들어가서 공동 수업을 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A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B 선생님은 지역 협력을 하시고, 수업 안에서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협력교사 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단원에 대해서 1대1로 집중 지도를 해요. 이런 그 일수업 2교사제 긍정적인 효과는 학습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공동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의 수업을 강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수업 방법을 바꾼다든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감님도 2023년을 기초 학력 책임 원년의 해로 선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기초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기초학력이 이제 처음 자리를 잘 잡아서 안착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거든요. 그때 꼭 배워야 될 기초학력을 놓치게 되면 문해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거기 문제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경우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는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고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아이들의 기초 학력 저하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최은지 선생님,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교육감님 말씀해 주셨지만 초등학생이 기본적으로 초2나 초3 때까지 갖춰야 하는 능력은 또래 집단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많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발달 단계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자 맞춤형 개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졌고요. 가족이나 돌봄 이런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은 정말 그 학습이 그대로 스톱 돼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도 학력이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들었는데 기초 학력 저하가 정말 세계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김진숙 소장님, 이렇게 기초 학력이 부진하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기초학력 하면 국영수과사, 학업, 교과 성적을 얘기하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기초학력이 부진해지면 난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난 공부를 못해서 친구들이 혹시 날 싫어하지 않을까?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성의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다 1등이 되기를 바라는 건 뭐 다 같은 마음이긴 하겠지만 학습에서도 느리게 학습하는 느린 학습자가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정서적 지지만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문해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나라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사실은 좀 함께 할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 그래서 많은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좀 해소해 보려고 지금 뭐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학습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초학력을 높여야 되는 학생이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우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야 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이들도 이제 기초학력이 부족한지 아닌지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평가 자체를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 3월에 초2에서 고1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했거든요. 네. 이제 해보니까 10개 가르쳤는데 2개도 모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이제 전체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 아이와 학부모님에게만 알려드렸죠. 아, 그러면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학생은 바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이제 한 교실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계신데 그렇게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그 담임 선생님이 다 보살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교실에 다른 협력 교사 선생님 한 분을 더 거기다 배치를 해서 네네네. 이제 원래 담임 선생님은 수업을 하시면 그 협력 교사가 더딘 아이들을 또 집중적으로 옆에서 지원하는, 지도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필요하면 그 별도의 다른 교실에서 또 그 아이를 데려다가 특별 지도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실에는 선생님 한 분만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한 반에 40명, 50명 있을 그렇죠, 때였는데 그렇죠. 선생님 한 분이 모두를 이제 관리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옛날부터 사실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육원에서 학생들의 기초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거는요, 교육감님. 네, 학교 밖에서도 따로 지원을 하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 14개 교육 지원청이 시군에 있고요. 네네. 또 우리 본청에도 또 한 군데 해서 15군데의 학력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력 지원 센터에서 이제 필요하면 학교를 찾아가서 지도도 해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학력 지원 센터에 오게 해서 또 지도도 하고, 특히 책을 잘 못 읽는 아이들, 네. 그리고 좀 경계선에 있는 그 지능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또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판정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전문 기관하고 연결해서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은지 선생님, 이런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 후에 실제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또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작년 7월에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기초학력을 되게 강조하시면서 각종 지원 사업을 해주시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반 한 학생이 국어 문해력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누가적으로 갖고 있던 학생인데, 디딤돌 수업이라고 도교육청 사업인데 방과 후에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 2회 수업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 학생이 저와 상담하는 시간에 자기 올해 너무 국어 잘하게 된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반응이 있는 것 조금 같습니다. 느릴 뿐이지 잘 끌어만 주면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이 그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유가 아이들 기초학력이 부진하면 이 부모님들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솔직히 말하면 사교육을 또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학교에서 책임지고 맡아주니까 우리 전향님 학부모 입장에서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전북 교육이 전국에서 제일 하이라더라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력 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학력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맡아준다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과와 관련된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기초학력에 관한 교육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초학력 미도달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학부모로서는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한 아이인가? 이런 낙인 찍히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궁금합니다. 그치, 부모 입장이나 또 아이 입장에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낙인까지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에 도달되지 못했다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 혹시 우리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로부터 뭐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시기가 있는 것이어서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때 이제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을 그냥 놓치고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걔는 그 다음에 만회할 길이 없기 때문에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신경이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낙인까지는 아니고요. 그러지만 그걸 잘 극복해내고 견뎌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그 아이가 자기의 꿈을 또 소질과 적성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경우까지 이게 갈 수가 있어서 결국은 그 걔 인생 전체에 큰 손해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멀리 하게 봤을 됩니다. 때 그렇죠. 숨기기보다는 그 아이의 숨기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에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결단을 그런 경우에는 네.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행히 그것이 우려돼서 우리 아이는 그냥 가만 놔두세요라고는 학부모가 거의 안 계셔요. 거의 안 계시다는 예. 거는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기초학력 부족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냥 5학년쯤 되면 뭐 학습이 좀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러면 이런 친구들도 학습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충 학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교과를 특별히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약 한 500개 이상 학교에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어요. 아유, 거의 가외 수준.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체계적이고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기초학력이 갖춰진 이후에는 아이들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과목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지 않고 아이들이 그 예습 복습을 좀 하게 하고 그다음 초등학교 때부터 적어도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리하는 습관 그걸 좀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요즘에는 AI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튜터로 모시고 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쪽까지 진전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결국은 가정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부모님 역할도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학력을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로 진학을 잘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학교하고 선생님이 지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진로 진학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한마디로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겠죠. 또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부모들이 뭘 바라는가 했더니 초등학교 경우에는 선생님이 생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중학교는 학습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고등학교는 진로 진학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진로 진학 지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입시 설명에도 원하는 만큼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해드리고 있고 또 입시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을 해드려서 입시 정보가 모자라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 진학 지도와 관련해서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까? 우선 우리 전라북도는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이 8이라고 한다면 정시로 수능에 의해서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2거든요. 그러니까 8대 2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 정시로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정시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정시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그 정시라는 제도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한 이 정시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시 설명회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정보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수시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시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대학마다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 우선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을 입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연수를 지금 해드리고 있고 또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강사들을 불러서 또 설명회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입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 희망하는 이 직업계고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네.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직업계고 아이들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또 신기술 그리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산업이 있거든요. 그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양성을 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종래에 있던 학과들을 전부 구조 조정 또 이제 재구조화 이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산업체 기업에 직접 매칭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기업, 대학, 지자체, 교육청이 서로 협력을 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라북도에서만은 조금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요. 그러게요. 네. 그 아직 뭐 안심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분발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직업계고 아이들의 취업률이 전국 1위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뭘지 또 한번 지켜볼까요?
학생들이 기존에 하던 수업 말 그대로 그냥 강의형 수업만 가능하다고 치면은 이 미래형 교육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모두명, 그다음에 참여형,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수업이라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하고 싶은 수업, 그다음 아이들도 참여하고 싶은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정말 준비한 수업을 잘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앉아만 있는 수업이 아니고 정말 활동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나 칠판 같은 것들을 활용했을 때 잘 활용하지 못했던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 창을 띄워서 한 번에 지나간 내용이라도 다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어요. 기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나 장면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이제 미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지나가신 말씀을 다시 검토해 보거나 다시 찾아볼 수 있고 이제 스마트 칠판을 활용하니 글도 손으로 쓸 수 있었고 바로바로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영상도 큰 어려움 없이 재생이 가능했고 발표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수업을 하니 수업의 기쁜 마음이 듭니다. 경직된 교실을 벗어나 책에 둘러싸일 수 있는 이런 학교 도서관에 오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특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성은 좀 더 말랑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정보 탐색에는 흥미를 갖게 되어서 보다 책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학교 도서관 마음에 들어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책을 찾는데 많이 어려웠는데 찾기가 좀 쉬워진 것 같고 반납 대출한 기계가 생겨서 편해요. 책을 편하게 빌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도서관에 원래 선생님하고만 대출할 수 있었는데 기기가 생겨가지고 더 쉽게 대출할 수 있어요. 자, 미래 교육 이 저한테는 약간 생소한 교육 환경인데 네, 일단 네. 아이들 예나 저희 분필로 쓰던 칠판이 없어지고 뭔가 되게 멋있어졌는데요. 김진숙 소장님, 요즘 학교 환경이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막 웃고 있느라 지금 놓칠 뻔했는데요. 정말 좋아졌죠. 예. 교실도 깨끗해지고 요새 학교에 가면 밥도 급식도 굉장히 맛있어졌더라고요. 먹고 싶네요. 네, 영상을 보면서 근데 단순하게 영상에 나오는 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몇 개 학교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교육 환경은 단계적이 아니라 좀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영상을 보니까. 네. 어쨌든 미래 교육도 요즘 교육 트렌드잖아요. 트렌드라는 게 이제 일단 발빠르게 쫓아가는 게 롤인데 네. 우리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미래 교육 환경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전북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교육. 첫 번째는 기초 기본 학력을 키울 것.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을 키워줄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업을 바꿀 것. 수업 혁신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에듀테크 환경을 만들어서 AI라든가 AR, VR, XR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그게 이제 에듀테크 수업 환경 구축이 되겠는데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 노트북 같은 거 한 대씩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수업 시간에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칠판은 스마트 칠판으로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디지털 활용 능력 연수를 받아야 되고 네네네. 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매우 뒤져 있다 이랬는데 네.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를 이제 지급을 하는데 제공을 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라북도는 약 한 20%를 조금 넘는 정도인데 반해서 다른 시도교육청 중에 2군데는 100%, 11군데는 80%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스마트 환경이 구축이 안 됐다는 뜻은 다른 데서는 챗 GPT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면 우리는 아날로그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급히 서둘러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우리 전북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원 스마트 기기 한 대씩을 지급을 하고 네. 스마트 칠판도 설치하는 걸로. 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래형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서장님, 미래형 교육 환경이 필요한 이유가 뭘지 궁금하네요. 보통 저희가 이번 키워드가 미래 교육이죠. 네.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 미래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의 미래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녹록치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사람과 사람과의 뭐 이런 사회 우리가 겪었던 사회가 아니라 뭐 사실 인공지능이나 로봇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고 지금 미래학자들이 그 변화를 다 포기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될 사회임에 틀림이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의 주도성, 그러니까 전북교육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내가 주인인 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래서 미래교육 환경이 왜 중요할까라고 하면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자기 주도성이 혼자 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더 필요하고 지역사회 협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학교마다 스마트 기기를 전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집에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못 하게 하거든요. 막 이렇게 굉장히 말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근데 막상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글쎄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전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아이들이 평소에도 핸드폰 게임이나 너튜브 같은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중독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학부모로서 걱정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서거석 교육감님이 이제 내신 후로 지금 전자칠판이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질이 높아진다면 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겠죠. 저도 사실은 뭐 디지털 기술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외치고 다니지만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막 게임만 하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근데 다만 이게 걱정으로 그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다행스럽게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이제 내후년부터 실시되는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소양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도록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저는 학부모님들도 똑같이 선생님들도 똑같이 뭔가 날을 잡아서 기회를 잡아서 디지털 소양,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디지털 소양을 잘 키워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또 전북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근데 우리가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하고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이게 부딪힐 수밖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북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 약간 예. 병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네.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부모님으로서 우려가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크게 봐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 기기를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후발주자 중에 후발주자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지급했던 수많은 교육청에서 범했던 시행착오 그거에 대한 해법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니까 나 안 탈래 이런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2025년에는 그 영어, 수학, 정보 교과목 세 과목을 디지털 교과서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기기가 없으면 수업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전 세계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폐해라든가 어려움도 있지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지금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는 머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그 사실은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 또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런 그 분석하고 평가해내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갈수록 지금 챗 GPT가 지금 무료로 하는 것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물어보면 엉터리같이 대답해요. 근데 이거를 가려낼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부모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디지털 역량이 이제는 뭐 아이들의 기본 소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최윤 선생님, 디지털 기기 많이 활용하세요? 수업 시간에? 네, 저희 화정초는 아까 남성 중학교처럼 저희가 이제 미리 조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학교여서 저희 학교는 각 학년 연구실에 동시에 3반 정도가 수업할 수 있는 태블릿과 특별실에는 동시에 5반 정도가 수업할 수 있는 노트북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수업은 우선 2가지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의 앱을 사용해서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자 맞춤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앱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들이 대사를 입력하면 만화가 자동으로 그려지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런 앱을 사용하면 그림 그리기가 어려웠던 친구들도 국어에서 이야기 뒷부분을 자유롭게 상상해서 뭐 완성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가면 컨텐츠, VR도 그렇지만 AR 튀어나오는 AR을 가지고 뭐 동물의 생활이라든지 뭐 독도의 날에 아이들이 독도 탐사를 뭐 해본다든지 가상 탐사를 뭐 이런 활동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학습자 맞춤형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은 EBS하고 이제 그 교육부가 만든 AI 펜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발음을 하면 인공지능이 그 발음 정확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맞는 영어 교과 학습을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교육감님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25년부터는 AI 교과서가 교육부 정책으로 도입이 돼서 그 AI 코스웨어 지원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AI 코스웨어는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 중에 일부인데 그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고요. 아이들만의 튜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의 이런 대시보드 같은 걸 지원하는 그런 AI 코스웨어를 저희가 2학기 때부터는 또 활용해서 학생들 성취 수준을 좀 높여보고자 노력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학교 다시 다니고 싶네요. 되게 재미있는 수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래 교육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감님, 네네. 선생님들 수업도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이 달라지려면 선생님들의 마인드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발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또 이게 같이 모여서 협업도 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어떻게 할 건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 서로 수업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공개하고 네.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팍팍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자, 우리 최은희 선생님도 미래 교육을 진행 중이신 거죠?
저희 전주화정초 아까 미래형 도서관 보셨겠지만 저희 화정초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과 환경 교육이 중점 교육인데요. 미래형 도서관 환경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함께 읽어보는 온책 읽기를 통해서 뭐 국어 교육, 도덕 교육이 내면화되게 도와주고 있고요. 아까 글쓰기, 저는 저희 반 아이들과 오레오 글쓰기를 매일 하거든요. 하루에 3줄 이상, 5줄까지 매일매일 주제로 글쓰기를 하면서 언어적 소양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미래에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또 정말 감사하게도 생태 텃밭이 있어요. 저희 반 이름이 소행성인데 제가 오늘 저희 반 애들한테 이름 말한다고 해서 꼭 말해줘야 돼요. 이제 소행성 반에 소행성 감자를 엊그저께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쁜 감자 2개는 집에 가져가고 나머지 요만큼 나온 감자는 방학식 전날 기쁘게 쪄먹으려고 이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서 환경을 조금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환경 감수성을 키워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미래 교육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지원 팍팍 해주시니까 아, 네. 예, 우리 부탁 좀 드리세요. 네, 예.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미래인지가 나오겠지만 문예체 소양을 가지고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미래 인재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교육감님의 지원 팍팍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럼요. 팍팍 팍팍 밀어드리죠. 팍팍. 네, 팍팍팍. 저도 그 감자 먹어보고 싶네요. 예. 빨간 감자는 진짜 맛있습니다. 예. 서구석 교육감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미래교육 캠퍼스였잖아요. 네네. 예, 근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신기술을 뭐 AR, VR, AI 뭐 이런 신기술을 수업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런 신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험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의 자기의 어떤 진로 또 직업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전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곧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도 짧게 보셨겠지만 전주 화정초등학교 그 미래형 도서관 정말 좋더라고요. 예. 도서관 앞에 미래형이 붙어 있다는 건 기존 도서관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책을 읽는 곳 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쉬면서 책도 보고 또 즐기기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좀 다각도로 다용도로 이 도서관의 기능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구조도 바꾸고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더 강화하고 있고 독서 토론대회도 하고 신앙송이라든가 고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예술적 감수성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북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실력 있는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 이제 그걸 지금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술적 감성,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체육 네. 이런 것들이 문예체가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저 기타를 가지고 오셨으면 기타 연주에 맞은 노래 한 곡 청해 들었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 너무 아쉬워하시네요, 교육감님. 잘은 못해요. 자,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연주할 때 우리 유일한 아나운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 연초에 교육관님께서 직접 겨울아이 부르시면서 기타를 치셨더라고요. 네. 다음엔 제가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못해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교육감에게 묻는다 전북 교육 대전환 어디까지 왔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요즘 전북 교육 최대 교육 이슈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지방 소멸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그 돌파구 중 하나로 전북형 농촌 유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농촌 유학은 타시도 학생이 전북에 와서 농촌 유학을 하는 건데요. 좀 궁금하시죠? 어떤 모습인지. 그 생생한 현장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평초등학교 5학년 신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떤 땐 종일 웃기도 해요. 짱 신나는 농촌 유학을 오게 됐거든요. 채호의 농촌 유학 일기. 아침부터 시끄럽죠? 요즘 우리 3남매의 일상이에요. 학교 가기 전부터 잔뜩 신이 나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평면 석전 마을에 있어요. 농촌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머물 수 있게 학교와 마을에서 준비해준 곳이래요. 그래서 엄마도 서울살이를 접고 농촌 유학을 결심할 수 있었대요. 저희 아이들이 1박 2일 우연히 농촌 체험을 하게 된 이후에 아이들이 계속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농촌 학교도 가고 싶다 그러고. 근데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선뜻 준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서울시 교육청하고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협업을 맺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쉽게 내려올 수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집도 준비해 주시고 저희는 정말 몸만 내려오면 되는. 곧 스쿨버스가 올 시간이에요. 빨리 나가야겠어요. 분명 할머니들이 나와 계실 거거든요. 역시 우리 할머니들 항상 등굣길에 나와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요. 모처럼 듣는 아이들 소리가 반가우시대요. 이쁘게 쳐다보러 나와. 그냥 보도 봐주고 자쁘고 이뻐 죽겠어. 아이 동네가 사람 사는 것 같아. 애들이 쓴 게. 애들 나와서 학교 가려고 차 타는데 보면 온 걸리고 그 오면은 차 타고 오면 빠이빠이 주고 그래. 얼마나 온 걸리다고. 재미져 죽겠어. 마을에서 애들 소리도 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기 손주처럼 아끼고 나눠 먹고 엄마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마을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짜잔! 제가 다니는 정읍 이평초등학교예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늘 인사를 나누는데요. 저희 3남매 얼굴도 이름도 다 기억해 주셔서 정말 좋아요. 서울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5학년 1반, 우리 반 친구들이에요. 올해 처음 만났는데 금방 찐친이 됐어요. 서울 친구가 이 학교에 와서 좋았어요. 그 이유는 같이 놀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같이 공부도 하고. 농촌 유학 와서 좋은 친구들도 만났지만 학교 수업도 즐기게 됐어요. 재미있는 수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5학년 명상도 하고 숲에서 체험 활동도 하고 스마트 기기로 공부도 해요.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만큼 마음껏 놀고 있습니다. 학교 숲 놀이터에서도 놀고 전래놀이 하면서도 놀고 놀이체육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옛날엔 학원 가느라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이제는 신기하게 학교 오는 게 즐겁고 공부도 재밌어요. 발표도 자주 해서 발표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엄마도 좋으시대요. 그렇죠, 엄마? 아이들이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동적이었어요. 쳇바퀴 돌듯이. 여기서는 환경적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 관심이 더 생기니까 능동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에요. 어린이한테도 밥심이 중요한 거 아시죠? 조리사 선생님들이 매일 밥을 직접 지어주시는데요. 전부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음식이래요. 저 완전 건강해지겠죠? 오늘은 유스포츠 활동이 있는 날이에요. 4학년 동생들과 6학년 형들이랑 함께 놀아요. 생각만 해도 신나요. 서울에선 형들이랑 놀 기회도 없었거든요. 농촌 유학 와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형들과 어울리는 법도 배우고 동생들을 대하는 법도 알아가고 덕분에 밝고 똑똑한 채호가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생각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학습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아이들 마음의 거친 돌은 다듬어지고 모난 돌은 둥그러지면서 마음밭을 점점 넓고 따뜻하게 일구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PD 삼촌이 시간 때문에 영상을 길게 내보낼 수 없대요. 그래서 동생들이랑 학교에서 노는 것도 방과후 수업도 더 못 보여드려요. 재밌는 게 더 많은데. 아쉽지만 오늘의 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저와 동생들의 농촌 유학 생활은 오늘처럼 앞으로도 참 즐거울 겁니다. 채호의 농촌 유학 일기 끝. 네. 그 채호 모습 보니까 굉장히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네요. 네. 아이가 저렇게 즐거워 진짜 행복하니까. 네. 예. 너무 귀엽고 뭉클하네요. 너무 뭉클해요. 네. 이 농촌 유학이라는 걸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인구 절벽 시대 또 인구 소멸 시대는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농촌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4개 시군 중에 전주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체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해서 근데 지금 농촌을 보면 그 학교가 있는 곳에 결국 그 마을이 있고 마을의 중심이 학교거든요. 근데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면 중심이 흔들리죠. 예, 중심이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네. 또 마을도 황폐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작은 학교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방안을 생각한 끝에 이제 서울교육청하고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제 서울에서 학생들을 유학을 시키는 걸로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까 그 저 마을 어르신들이 그냥 네, 네. 아이들 학교 가는 거 그냥 보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이 활기가 그렇죠.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향님도 매력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까 영상 굉장히 뿌듯하게 보고 계시던데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 농촌 유학은 어떤 점이 좋아 보이던가요? 그 농촌 유학은 지역별 특색과 테마를 중심으로 한 교육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매력은 내 아이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정읍에 입평초가 나왔는데 제가 그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지난해 아토피를 테마로 한 학교가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 학교가 안에 시설도 황토, 뭐 편백나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숲 체험이나 그리고 식당까지도 국내의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아토피에 좋은 그런 식당까지 구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교가 번호표를 받아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조림초등학교입니다. 아, 조림초등학교예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보니까 전 이상한 감동을 네네. 느꼈어요.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를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상하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저런 모습이어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농촌 유학을 오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요. 결국 이제 초등학교,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 네. 예, 그거는 사회성을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늘 다니던 아이들하고 있다가 서울에서 전혀 환경도 다른 데서 자란 아이가 와서 생각도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지금 부안 위도 중고등학교 김수환 교장 선생님도 나와 계시는데 네. 위도가 섬이죠?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을 것 같진 않은데요? 네네. 우리 학교는 중학교 6명, 고등학교 6명인 아주 작은 중고 통합학교입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학생들 다 합쳐도 12명인데 학생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교육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큰 장점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1:1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이루어졌던 기초진단
검사에서 기초 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덧붙여서 현장 체험이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주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 10회 하는 승마, 그 다음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스키 체험, 아마 대도시의 도시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는데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래 집단들과의 속에서 배워야 하는 배움의 부족, 그 다음에 선의의 경쟁이 사실은 약해요. 학생이 2명이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쟤는 나보다 성적이 나아 라고 서로 규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지식의 하향식 평준화, 그리고 학생이 2명 있을 때 감정이 한번 상하잖아요. 회복이 엄청 불가능합니다. 이 지금 우리 학교에 지금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통합학교니까 같은 학교에 있는데 여학생 간의 갈등이 생겼는데 학생과 학생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의 갈등,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이렇게 번지는 현상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유지해야만이 학생들의 제대로 친구들과 함께 배울 수 있고 올바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뭐 궁금한 건 없으십니까? 네, 교육감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방금 영상으로 봤다시피 농촌 유학을 추진해 오셨는데 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정책은요, 광역 통합구형 어울림 학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겨서 다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같은 시, 군 내에 있는 학교끼리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정책을 바꿔서 그 시군 경계를 허물고 모든 시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노력을 해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서 뭐 10명 미만이다. 그럼 그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큰 고민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정도로 작은 규모가 되면 아까 학생이 둘인데 한 학년에 근데 서로 다투면 이제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학년에 2-3명, 1-2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를 수가 없고 또 아까 1대1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계셔야만 되는데 순회교사로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분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합을 해서 아이들을 좀 모아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합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 많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고 계셨는데요. 네. 학교가 더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는 일이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지극히 선행돼야 될 일입니다. 정말 극소수죠. 일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선량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조례 자체는 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원의 모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학생 인권을 침해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도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구제 조치를 받을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뭔가 좀 구성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도가 마련됐다,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생, 교원, 학부모 인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올해 전북 교육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충남에서 어떤 중학교입니다만 여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 전국에 방영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온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교권이 침해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 이제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학생 인권만 존중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교권을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조화롭게 보호를 해야만, 그래야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이 되고 그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학생 인권 조례를 교육 인권 조례로 확대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 인권, 또 교사의 교육 활동, 또 학부모, 보호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거는 이 전북교육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 인권과 교직원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 김수환 선생님 현장에 계시는데 실제 교권이 정말 약화됐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뭐 직접 경험하신 일도 좋고 네네. 또 전해 들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전라북도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학교, 어느 예. 초등학교에서 50세 정도 되시는 엄마 선생님께서 출장을 오후에 가야 하시기에 급식을 조금 일찍 드셔야 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젤로 앞에 앉아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정중하니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학생의 반응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 와서 그 선생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방송 용어로 부적절을 할 텐데 삐 처리하겠습니다. 네, 씨 하면서 욕을요. 더군다나 그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다른 아이를 때리고 선생님의 어떠한 권위 이런 부분을 선생님은 결국 그 아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학생은 아는 거예요. 6학년까지 다니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심각한 교권에 대한 어떤 침해 사례가 생겼는데 이 선생님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전에 이미 3분의 선생님이 더 다녀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더불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위하여 교권이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속상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최 선생님, 실제 전북교육 인권 증진 그 기본 조례에 대한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앞서 교육감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박미선 진행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었는데 교육인권 조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모두의 인권이 전라북도에서 꽃피면 학교가 더 민주적인 문화가 될 것이고 학생들도 더욱더 미래 역량을 키우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우려의 목소리입니다만 약간 교사 인권만 증진시키고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제 생각은 아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부이긴 예. 하지만 근데 원래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는 마치 우리가 큰 떡을 한 개를 가지고 서로 학생과 교원이 나눠 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제로섬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사실 학생 인권 없는 교권 없는 학생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중되고 보호돼야 된다.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학생의회가 얼마 전에 새로 출범을 했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의회 속에 또 인권 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인권이 침해가 됐다 하면 거기서도 또 의견을 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육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학생 인권이 후퇴되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의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회를 설립하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학생회는 역시 아이들이 이제 민주 시민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키우고 또 실제 의원으로서 또 학생들이 이 학교 생활, 실생활에 밀착된 원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제안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자기들이 검토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해보면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훈련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아이들의 제안한 정책을 실제로 이제 채택을 해서 실행을 해주면 네. 또 만족도가 또 높아지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자리에 전북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 참석을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유일한 아나운서. 네, 전라북도 학생들을 대표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 전북의회 의원 학생들이 질문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학생의회가 출범하면서 학생 자치나 학생 인권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교육감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전라북도 학생 자치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학생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좀 어설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딱 출범을 하고 난 뒤에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의젓하고 늠름한 거예요. 마치 그 자리에 국회의원이나 또는 도의원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성공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의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나중에 의원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건 모르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밝아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북 미래학교라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전 이 정책과 기존의 혁신학교와의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미래학교라고 하면 한 4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기초 기본 학력을 확실하게 교육시킬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래 역량을 키울 것. 세 번째는 수업을 바꿀 것, 수업 혁신을 할 것. 그때 이제 그 수업을 바꾸는, 수업을 혁신하는 보조 수단으로서 아까 나왔던 이제 디지털 새로운 신기술을 수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IB 같은 그런 특별한 교육 과정을 채택할 수 있는 거. 내년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새 단장을 하게 될 텐데요. 전북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네, 전북교육청과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우선 명칭부터가 다르죠. 네. 내년 1월 18일자로 이제 드디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또 전북도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고 법적 지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쥐고 제한을 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그 권한을 이양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구조라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특례 규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런 중앙정부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양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밀고 당기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한 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되도록 많이 인정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맞춰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교과 수업을 넘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의 연세나 성향에 따라 그 적응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학생 지원이나 수업에 있어서 학생이 필요한 부분을 얻지 못하거나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수업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만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딴 거 보고 3분의 1만 수업받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이 자고 반이 뭐 딴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건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해낼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교사의 자발성, 교사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수업에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든가 수업 연구회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저희 교육청이 또 적극 지원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수단으로서 아까 나왔던 뭐 AI를 비롯해서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수업에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몰입도와 집중도를 더 높이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질문이 꽤 날카롭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질문에도 굉장히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 주시면 되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촌이 안고 있는 현안 또는 같이 함께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그러한 것들을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의 문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친구들 우크라이나 친구들이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전쟁 현장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자, 지금 뭐 해외 연수를 확대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네, 그 어떤 기업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신세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우물에서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요. 그런데 말로 듣고 뭐 그림으로 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직접 가서 우리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 한 개의 언어를 접하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또 문이 열리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릴 때 초중고 때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 영향이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글로벌 감각을 키워줘야 되겠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는 하나니까요. 그럼요. 네. 근데 사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려면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은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년부터는 더 다양하게 가겠습니다만 현재는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특별 배려를 하고 또 다문화 아이들 또 장애인 학생들, 장애 학생들 특별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기 부모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내기 전에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전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나라를 다녀와서 부모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키움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 부모 나라의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를 이중 언어를 습득을 해서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또 키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계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해외 현장에 실습을 보내고 거기서 취업까지 네. 하도록 한다든가 또 이제 그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국회 그리고 유엔 본부 이런 데를 또 가서 연수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아이들이 해외 연수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건 학부모로서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 중에 나사 글로벌 캠프가 있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얼마 전 누리호 3호가 발사되면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 G7에 포함되게 됐는데요. 교육청의 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기회로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면 학부모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그 연수를 가기 전뿐만 아니라 연수를 갔을 때에도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저는 학부모로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당연한 걱정이시겠죠.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네. 안전하지 않으면 무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해서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요. 또 그 방문하는 국가의 역사, 문화 교육도 시키고 사후에 와서 또 평가회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100% 안심하세요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기회가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전주 근영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국제 교류 수업 네. 이것도 꽤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떤 분들을 배우는 건가요? 네, 그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에 뭐 한 달이든 또는 한 학기든 이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화상으로 해서 같이 그 이제 상대방 국가의 특정 학교하고 자매계를 맺어서 공통 주제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라든가 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그 K 뭐가 좀 유명하냐 K-팝이라든가 K 음식, 또 K 컬처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통으로 그 주제를 정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국제 화상 교류 수업이고요. 평상시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 글로벌 해외 연수에 저희가 기회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가는 거죠. 아, 직접 찾아도 가는군요. 그래 가서 거기서 이제 직접 만나서 또 수업을 같이 해요. 그게 사실 이게 이제 요즘 같은 스마트한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업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이게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은 디지털 기술을 수업 혁신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커넥티드 러닝이라고 하는 교류 학습이거든요. 뭐 학교와 학교 간도 마찬가지고 지역과 지역 간 또 나라와 나라 간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북교육청이 아까 이제 작은 학교가 많다는 소규모 학교가 많다는 게 한편으로는 디지털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학교와 학교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류 학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교류 학습을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국제교류 수업도 아까 해외 연수에 대한 체험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무래도 오늘 외부 전문가라 자꾸 아이디어를 보태고 그리고 이제 확산을 빨리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국제 교류와 이 해외 연수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시지 마시고 온라인 국제 교류 사업을 다양한 학교에서 하는 과정에 해외 연수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연계시키는 걸로 사실은 그런 연수 가기 전에 충분히 그 나라와 그리고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때 해외 연수의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업을 함께 매칭하면 또 다른 또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오늘 부탁만 드리고 사실은 거의 네. 협박에 가까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네. 좋은 아이디어 오늘 많이 내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혀 협박으로 들리지 않는데. 자, 그러면 교육감에게 묻는다. 전북교육 대전원 어디까지 왔나? 도민 패널 분들이 또 나와 계셔서 오늘 이분들한테 현장에서 궁금한 것들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유란 아나운서님. 네, 서거석 교육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궁금한 점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직접 가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오, 꽤 많은 분들이 일단 손을 들고 계시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그러면은 네.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 쪽으로 가서 간단하게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김규라고 하는데요. 교육관님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나 교육 여건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여전히 수업 시간에 좀 자거나 심하게 장난치거나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아이들도 안타깝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그런 소수 아이들로 인해서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수업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잠자는 아이들이 좀 잠을 깨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학년 때 특히 초등학교 때 기초 기본 학력을 제대로 다 끈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바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 기본 학력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의지가 나는 이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째는 기초 기본 학력을 초등학교 때부터 탄탄하게 해줘야 된다. 또 본인도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아이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선생님의 그런 전문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참 이상하게 수업 시간에 졸리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쉬는 시간은 또 그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저도 그랬지만 참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따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새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걸로 교육을 한다면 조금 애들이 좀 재밌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아기가 3명이라는 게 되게 애국자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여쭤볼까요? 네, 계속해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에 네,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성분한테 한번 이번에 받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디 사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를 가진 학부모인 윤미연입니다. 저는 교육감님한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이가 장애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 입장에서 교육감이 특수교육이나 특수학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전북교육청이 똑같은 도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간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차별 없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우리 장애 아이들이 특수학교에 충분히 다닐 수 있을 정도가 아니어서 또 지역이 먼 곳에 있으면 상당히 그 매일매일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군산에 군산 대하 쪽에 특수학교를 하나 설립하기로 이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동부권의 장수에 또 특수학교를 하나 세우는 걸로 해서 거기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가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 그 자리몬이라고 하는 그 특수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 하나 또 세우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이번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서부권에 또 김제 부안 쪽에 또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와서 대문화 부모 조영입니다. 대문화 부모로서 아기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불량 때문에 힘들어가봐 걱정입니다. 학교 불량 대체 대하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학교 폭력 문제 심각하죠. 이것도 저희가 예. 꼭 해결을 해야 될 큰 네, 숙제인데요. 우선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생 자치기구를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문해체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의 정서를 좀 순화시키고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교육청은 또 한 가지 그 연극, 역할극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을 이제 금년부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연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극단에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학교를 찾아가면서 순회 공연을 하시는군요. 순회 공연을 하는 네. 자, 뭐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맞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소통의 아이콘이시니까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많은 분들께 다가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너무 고생하셨는데 교육감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자리를 좀. 교육감에게 묻는다. 전북교육대전은 어디까지 왔나?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멋진 박미선 사회자님과 또 유일한 아나운서님, 그리고 여기 방청객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또 반면에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아이엠웨어 키우려면 온 마을이 출동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 교육을 생각하면 늘 간절하고 또 절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구는 전국의 3.4%지만 지금 재정 자립도 또 경제력 이것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만 경제의 또 토대가 되는 것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체된 전북 교육을 어떻게든 살려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북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은다면 전북교육 대전환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믿겠습니다. 자, 교육이란 화를 내거나 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의 모든 일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교육관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 교원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시면서 전북 교육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도민 패널 여러분, 그리고 전문 패널 여러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교육관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에게 묻는다. 전북교육대전은 어디까지 왔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hich